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택시 이용 건수 통계 자료도 오늘 나와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려봅니다. 요 앞부분은 1억짜리 술을 마시는 택시 기사님이 계신다. 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 건수를 보고 그 다음은 서울에서 26년 6월과 7월 한 달 사이에 택시의 이용 건수 변화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에서 운전자가 가해자인 분들 중에서 사업 형태에서 이제 택시 기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쭉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요건 2025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가해 사고를 냈는데 그 가해 사고를 낸 기사님이 음주로 판단된 사건들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이 젊은 분들에서 있고 개인 기사님이 연세 있으신 분들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대에서 사고, 음주운전 가해 사고가 법인 택시에서 한 분이 있었고 30대에서는 둘 다 없습니다. 40대에서 개인 택시가 한 분이 계시네요. 그 다음 50대에서는 법인이 9명, 개인이 1명. 그 다음 60대에서는 법인이 6분, 개인이 2분. 그 다음 65세 이상에서는 법인이 7분, 개인이 7분.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음주운전하고 놀랍게도 이게 그냥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술을 드신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 꽤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가해 교통사고를 낸 근데 음주인 분이 대략 한 10분 정도가 되십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그 술값이 드신 술값이 면허를 어차피 다 취소를 당하셨을 테니까 뭐 최소 1억이 넘는 거죠. 1억짜리 술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음주 단속에서 잘 안 하죠. 그냥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에이 뭐 불겠어?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술 드신 상태에서 운전을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지 아니면 진짜 영업까지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경찰 출동해서 첫 번째로 음주 측정을 하죠. 그때 이제 확인이 되면서 가해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법인 택시 기사님도 안타깝긴 하지만 솔직히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야 뭐 법인 택시 그 택시 면허는 날아갔으니까 하지 않고 면허 재취득 기간 동안 딴 일 하시면 되겠죠. 근데 개인 택시는 진짜 1억 돈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 술은 다음 날 쉬시는 날 그날 드시고 뭐 친구가 있다 뭐 사정이 있다 근데 그 사정 때문에 그 모임 때문에 술 몇 잔 마셨다가 1억짜리 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날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발 참 조심하시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조금 안타깝지만 그 택시 기사님이 작년에 낸 사고 중에서 그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어느 정도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개인 택시가 54건의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사망자는 58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법인이 40건의 사고가 있었고 40명의 사망입니다. 아무래도 택시의 숫자 자체는 법인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숫자 대비로는 법인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 것이지만 택시 기사님들도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꽤나 많은 사망 사고를 내셨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젊은 아직 운전 경험 없는 그런 택시 기사들이 사망 사고 이렇게 심각한 큰 사고를 낼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젊은이들 택시 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19세 이하는 없고 20대도 없고 30대도 없어요. 자, 그다음 40대 넘어가면 법인에서 세 건의 사고에서 3명 사망. 그다음 개인은 1건 사망. 그러니까 40건, 50건인데 사실 40대까지 하더라도 3건,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대에서
법인에서 10명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개인에서 8명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60대 기사님에서 법인 6건, 개인 11건. 그 다음 65세 이상에서 법인 21건, 21명 사망, 개인은 35건, 38명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내가 경력이 많다, 내가 오래 했다라고 절대 방심하시지 마시라.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6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우리 기사님들이 또 이렇게 내가 오래 운전했고 아니면 내가 오래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주 단속 안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운전했는데 사고 안 날 거야. 하지만 사망사고와 그 다음에 음주 단속, 음주 가해 사고 이런 것들의 거의 7할 이상이 사실은 65세 이상 기사님에게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으시더라도 오히려 항상 도로는 무서운 곳이니까 긴장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통계 나와서 26년에 6월, 그러니까 그 다음 7월, 그 한 달 사이에 택시의 이용 건수 변화입니다. 8월은 더 빠졌겠죠. 아무래도 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다음 달에 나올 것이고, 요건 6, 7월입니다. 아직 연휴 전이에요. 연휴 이제 초입 혹은 마지막 정도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택시 이용 건수인 것 같은데 73만 5천 건에서 72만 5천 건으로 확실하게 줄었죠. 그리고 주중은 73만 8천 건에서 74만 5천 건, 주말은 72만 7천 건에서 69만 7천 건. 그래서 주중 주말 다 감소를 했고 주말이 좀 더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은 거의 동일합니다. 화요일이 감소, 그 다음 수요일 증가, 목요일 증가, 금요일 감소, 토요일 감소, 일요일 비슷. 그래서 가장 많이 감소한 날은 금요일과 토요일이다. 아무래도 이제 7월에는 곧 휴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과 토요일에 좀 덜 오신 것 같아요. 야간의 술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 거리를 보면 역시나 6월에 9.4km를 평균 이동을 했는데, 참고로 이건 이제 서울 자료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 자료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6월에 9.4km 이동을 하던 걸 7월에는 9.17km를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9.25km를 이동하던 게 9.09km를 이동하고, 그 다음 주말도 9.81km를 이동하는 게 9.39km를 이동해서 사실 이용 건수도 줄고 이용하는 거리도 대폭 많이 줄었죠. 그리고 시간은 오히려 비슷합니다. 19.8분에서 19.9분, 그 다음 주중은 20.1분에서 20.4분, 주말은 18.8분에서 18.5분. 이용 시간은 비슷한데 이동하는 거리와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고, 요건 시간당 건수인데 역시나 우리가 항상 보듯이 새벽 시간이 좀 더 빠졌다. 더 빠질 것도 없는데 새벽 시간이 확실하게 빠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 시간의 이용 건수는 시간당 2.2건, 에서 2.1건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2.1건이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낮 시간대는 한 4.5건에서 4.7건, 8건 정도까지. 낮 시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낮에 하시는 기사님들은 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밤에 하시는 기사님들이 밤이 영 안 좋으니까 낮으로 넘어오고 낮에 운행하는 기사님이 증가하는 그 현상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계속 운행하시던 기사님도 상대적으로 택시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조금 아쉬운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일별로 전체, 지역별로 전체 이용 통계를 한번 쭉 보면, 자, 전체 승차에서 지금 증감에서 전체 승차에서 한 1.3% 6월 대비 7월 감소했고, 주중은 0.3% 감소, 주말은 4.1%. 확실하게 주말에 많이 빠졌다. 금요일 토요일에도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지역별로 쭉 한번 보면 전체에서 자, 종로 많이 감소했죠. 그 다음 중구 감소, 용산 감소, 쭉 다 사실은 다 감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좀 덜 감소한 곳들이 중랑, 도봉, 강북 이런 곳이고, 많이 감소한 곳들이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그다음 오히려 저기 강서 이런 것들은 증가했습니다. 요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미리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반영된 수치다. 그래서 같은 서울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사실은 온도차가 좀 다르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 양천 같은 것도 증가했고, 그다음 마포, 서대문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했고, 은평도 증가했네요. 비슷한 위치지만 그러니까 노도강에서도 보면 다 노원구가 280, 그다음에 성북 920. 그러니까 노도강이지만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죠. 도봉은 마이너스 30으로 거의 같고, 강북 141, 그다음 성북은 923. 엄청 많이 감소했죠. 신기하네. 그다음 관악 400, 서초 800, 강남 49. 오히려 이제 강남은 뭐 관광객이나 일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미한 것 같아요. 그다음 송파 405, 415 감소. 그다음 강동은 오히려 450. 아마 이것도 역시나 올림픽 공원의 뭐 행사나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말에 감소가 큰 것은 송파, 마포, 강남, 영등포, 서초, 강서. 그다음 반대로 주중에는 강서, 강동, 강남, 영등포, 송파가 늘었지만 주말에 감소폭은 상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말에는 대부분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작거나 큰 폭으로 많이 감소를 했고, 큰 폭으로 감소한 게 광진, 동대문, 그다음 마포, 강서, 구로, 그다음 영등포, 강남, 송파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결론은 6월 대비 7월이 꽤나 감소했던 게 맞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비슷한 형태로 새벽 시간에 줄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사님들이 낮으로 계속 넘어오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낮에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덜하긴 하지만 오히려 매출의 감소를 느끼고 있다. 손님이 적어졌다기보다는 운행하는 택시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월은 아마 이거보다 더 감소를 했겠죠. 지금 기사님들이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연휴냐 뭐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 인천공항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많이 나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포공항도 그렇게 이용을 했을 것이고, 결국은 뭐 금토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은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예전과 달라진 게, 예전 같으면 우리가 1, 2, 3월이 비수기고 그다음 대학교 개학하고 전체적으로 쭉 좋아지다가 연휴 때 잠깐 빠지지만 12월까지 계속 증가만 했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달라진 게, 오히려 그 증가해야 되는 달에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5월에서 6월도 그렇고 6월에서 7월도 그렇고 오히려 감소해버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확실하게 뭔가 좀 변화가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야 매출 감소가 그냥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덜 느끼는데,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산학금을 내셔야 되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이제 그만두시는 기사님들이 많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봤던 그 자료가 있죠. 그 오히려 그 회사 택시에서 운행되는 대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들어갔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가동되는 차량이 다시 회사 택시에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기사님들이 못 버티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도 보면 법인 택시 회사에서 기사님을 구인하는 글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죠. 그게 한참 이제 올라갈 때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회사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경력이 부족하거나 이제 노하우가 좀 부족하신 기사님들이 못 버티고 있다. 산학금 대비.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불편하지만 이제 부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금 인상도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설득을 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부재를 묶으면서 요금 인상을 살짝 해주는 뭐 계획을 내놓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태상 지금의 우리 택시 형태로 본다면 사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저는 무조건 싫지만, 우리 택시업 전체,
본다면 사실은 우리 개인 택시보다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해주는 건, 그러니까 부재를 먼저 묶는 게 맞긴 맞는데, 문제는 부재를 묶으면서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요금 인상을 하면 또 사실상 그 산학금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들에서 산학금이 올라버릴 게 분명하니까 그게 조삼모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은 회사 택시에서 이제 너무 힘들고 다시 기사가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라도 그 부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재를 뭐 7부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참 반대이긴 한데, 이게 정말 긴 시간 동안 겨우 해서 이제 부재가 완전 풀렸는데 그걸 다시 묶으면 이제 영원히 못 풀겠죠. 계속 더 늘리면 늘리지, 이제 한번 이걸 풀었다가 이제 다시 묶은 건 다시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묶일 건데 부재에 그걸 그냥 7부재로 그냥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면 뭐 이건데, 문제는 그걸로 끝낼 것인가. 시간이 가면 또 7, 6, 5, 4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우리는 코가 깨버리는 거죠. 근데 회사 택시 기사님들 생각하면 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답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게 정답이야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수많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곳들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입장들이 다 다르고 그냥 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그래도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여튼 택시업이 전체적으로 손님들이 좀 감소하는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 절대 술 마시지 마시라. 1억짜리 술 드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